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내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미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혼자 이 정책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뒤 그 다음에 내각은 누가 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공유를 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되게 뭔가 주식 투자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바로 연결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배경 지식들이 하나 둘씩 모아서 투자를 나중에 할 때 이런 배경 지식들이 하나 둘 모이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이렇게 미리미리 쌓아두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나오는 그 기사와 재료를 합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타이틀은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각 인물 후보들, 지금 외신이든 국내 언론이든 내각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 포함된 인물들을, 그 중에 특징들, 그 인물의 특징을 제가 그냥 몇 개 정도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엘브리치 콜비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되게 강경한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것도 대만을 생각해서 무조건 억제해야 된다. 이 트럼프 정책 내에서도 완전 극강력 쪽으로 이제 좀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즉각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당장 이걸 해야 되고 당장 이걸 해야 되고 당장 저걸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상남자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표현을 아주 강하게 쓰는 그런 사람인데, 대표적인 이 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 인물이 내각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써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제일 이 인물 중에서 가장 강경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아마 이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도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협상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콜비는 그냥 지원을 중단해서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재건 쪽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특히 중국에 대한 갈등에 관련된 그런 관련 내용의 종목들을 준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한번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찬성을 합니다. 똑같이 찬성을 하는데, 근데 우크라이나에는 강경인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협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좀 한 발짝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친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각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협상이 가능한 이제 그러한 후보 중 하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기조인데, 오브라이언은 동유럽에 군대를 배치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은 찬성을 하는데, 그리고 강경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특히 적대적입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적대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오브라이언이 만약에 내각에 들어오게 되면은 중동에서의 이슈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차드 그리넬이라는 사람인데,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들어왔을 때, 러시아가 이 정도 점령을 만약 했다면 여기를 자치구로 가자 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후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쪽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을 거지만, 사실상 자치구를 가면은 러시아 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가장 좀 강경한 사람 중 한 명인데, 근데 앞에 이 콜비보다는 조금 덜 강경이라고 할까요? 근데 일단 강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당연히 같은 부분이고, 역시 이 사람은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사람입니다. 강경한 사람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고, 역시 이 앞에 있는 오브라이언처럼 이란에 대해서 무언가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중동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 중 하나겠죠. 지금 이 세 명을 보면은 다 일단 우크라이나랑은 종전으로 가는 거고, 재건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이란 중동 이슈 있고, 여기는 중국과의 그런
강경함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특징이 좀 있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클 왈츠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에서 트럼프와 완전히 같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중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견제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조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조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조선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그걸 트럼프가 말을 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는 사람 중 하나가 이 사람 마이클 왈츠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중국 조선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견제를 하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중국 조선을 어떻게든 견제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어느 한 자리를 갖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인물 중 하나고, 중국 견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콜비처럼 왈츠가 되면은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들이 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냥 바이든을 대표적으로 많이 좀 부정했던 그런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후 쪽에서도 그냥 완벽히 정책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이번 정부에 참여를 할지 아니면은 2026년에 주지사 선거를 이제 나갈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주지사 선거를 나가게 되면 이번 내각에 안 들어오는 거고, 여기를 안 나가게 되면은 좀 강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를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억에서 지워도 되는데 그런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빌 해거티, 이 사람도 이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직의 일본 주재의 미국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고, 일단 먼저 말씀드린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막 엄청 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몇몇 전기차 회사의 지원금을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물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좀 트럼프랑 똑같이 완벽히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도 다른 후보들처럼 아주 강력한 반대, 특히 중국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하는, 완전히 반대하는 그러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바이오를 견제해서 우리나라한테 뭔가를 잘해주는 뭐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없고, 다만 이제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과거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또 이제 강력하게 같이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이름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르코 루비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일단 우크라이나 뭐 지원도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완전 트럼프랑 같고, 그리고 모든 협상은 미국 마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모든 방향을 다 강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거는 다 그냥 막아야 된다 라는 이제 그렇게 완전히 좀 극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2019년부터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법안을 계속 제정하고 강력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번 트럼프 정책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인물로서 또 그거를 가장 밀고 있는 그런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모든 방향의 이 강한 견제는 또 어떤 것까지 있냐면, 지금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한 관세, 그 부분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중국이 가는 나라, 뭐 중국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멕시코, 뭐 베트남 이런 데 공장을 세우면 그쪽도 더 부과를 해야 된다. 중국이 연관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강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지지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에 대한 포인트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거는 뭐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할 것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매우 지지를 하고,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자,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트럼프 무역 전쟁으로 이제 지수 하락까지 나왔던 그 정책을 만들었던 그 사람인데, 지금 뭐 최근 뉴스로는 트럼프가 아직 이 라이트하이저한테 콜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번에 그래도 고위직의 후보 중 하나라고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사실상 지수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냥 관세의 아이콘이고, 그냥 중국도 강력 견제하는데
우리나라 뭐 일본 다 그냥 모든 나라들을 다 견제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좋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와의 그런 뭔가 협상에 대한 그 미국 입장에서의 좋지 않음을 아주 강력하게 이걸 제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과거부터 이름이 많이 나오던 사람입니다. 이번 내각에서도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를 이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 알려진 게 없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의 지금 내년까지의 플랜이 잡히고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물론 이제 그 금리 인하는 당연히 파월이 정할 거고 연준이 정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의 고위직의 그런 의견도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내각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준의 계획이 방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연관지어서 해볼 수는 있겠죠. 자세한 정책들은 아직 알려진 것은 없는데 트럼프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나오면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같이 연관을 지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존 폴슨 이 사람도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친 머스크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머스크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녹색 에너지 다 폐지입니다. 지금 뭐 바이든의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뭐 녹색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 그냥 보조금을 모든 거를 다 폐지하는 그런 사람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 하나가 트럼프가 말한 전체적인 관세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강한 일부 산업에 대해서만 관세를 하자. 좀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중국에 대해서 완벽한 강경 대응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후보고 또 하나 포인트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부정했던 사람 중 한 명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금을 좋아하는 좀 안정성을 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지금 스캇 베센트랑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존 폴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이것저것 정책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정도를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직 스캇 베센트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은 모든 지금 트럼프 내각의 후보들은 민주당하고의 사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 제이 클레이튼은 민주당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이가 좀 그래도 괜찮은 그런 후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마 모든 후보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아마 가장 좋아하는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금융 쪽까지 모든 거를 다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프 야스라는 사람은 크게 뭐가 막 나오고 있진 않은데 과거에 한 몇 달 전만 해도 제프 야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왜 넣었냐면 혹시나 이 사람이 내각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틱톡을 보면 됩니다. 틱톡에 대해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적은 확률로 내각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틱톡의 규제는 철폐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자, 린다 맥마언이라는 사람은 뭐 말하는 게 없는데 그냥 트럼프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완벽하게 강경 대응해야 된다. 이 사람도 같은 기조인데 그냥 트럼프 정책하고 똑같다. 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트럼프의 앵무새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버트 케니어 주니어. 이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와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포인트냐면은 마가라고 아시죠? 마가라는 이번 선거에 대한 슬로건. 미국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 사람은 케네디는 미국의 헬스케어를 가장 크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과 바이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속에서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냐면 백신 시장을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백신에 대해서 백신은 공개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뭔가 이건 백신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좀 극단적이게 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신 이제 그 트럼프랑 겹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만성질환인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만성질환에 대한 관련의 산업은 더 거대하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즉 케네디가 만약에 이 내각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바이오 제약에서의 만성질환 쪽은 좀 좋은 산업이 될 수 있겠고 반면에 백신 산업은 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엄청난 규제가 들어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 산업은 좋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불소 부분이 되게 외신에서 많이 나오는데 물을 위해서 그 불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불소 사업하는 회사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FDA의 힘의 축소. FDA를 전체를 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되게 FDA를 악의 축으로 되게 좀 심하게 말하면 악의 축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만약에 내각에 들어오게 되면은 FDA에서 지금 미국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FDA를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 생각을 제가 한번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이 중심인 바이오 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FDA에 축소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제약 바이오 이제 회사들이 미국의 FDA에 뭔가 지금보다는 문이 조금 닫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계속 이런 보건 쪽에서는 케네디한테 다 맡길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이기 때문에 케네디 주니어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바이오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총정리를 하면은 모든 후보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역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의 말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강경한 발언은 관세 말고는 크게 없죠. 예전에는 중국과의 관계마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아주 극강경이 있고 한두 후보 정도가 뭐 좀 산업적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이건 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극강경. 세 번째는 중동이죠. 이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극강함입니다. 강경.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의 몇몇 후보들은 관세에 대해서 중국뿐이 아니라 거의 뭐 우리나라까지 다 거의 모든 나라들의 관세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등 녹색 쪽의 에너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후보도 있고 이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찾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 들어오든 트럼프의 뜻대로 할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 뭐 재건에 관련된 부분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인으로서의 무언가 활동을 시작하면 중국에 대한 극강경에 대한 후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에 대한 그 서로에 대한 보복 이슈들 그러니까 중국 쪽의 공부들을 좀 해두면 좋겠죠. 중국이 갖고 있는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관세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보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냥 중국과의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관세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중국과의 서로 보복에 대한 이슈들 이게 조만간 이야기가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조용한데 되게 조용하지만 지금 내각 후보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란에 대해서 거의 이슈를 한번 만들어낼 만큼 극강함에 대한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동 이슈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보면은 북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사에는 되게 북한 아무래도 과거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김정은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당연히 테마주로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나중에는 북한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후순위 거의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거의 후순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내각의 인물들을 그냥 배경 지식으로 그냥 가볍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공유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책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의 틀은 벗어나지 않을 건데 그 속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대북주가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의 트럼프 테마도 분명히 변동성이 오는 테마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그때 대북주만큼의 변동성 있는 테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내각 인물들의 특징을 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한번 훑어보시다가 나중에 이 안에서의 어떤 인물들이 하나하나 내각 쪽에 들어가면 트럼프의 정책은 트럼프의 틀 안에서 이 내각 인물들의 세부적인 그 성향과 특성 그게 더해서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추후에 제가 블로그나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인물이 내각에 들어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과 같이 비교해서 혹은 합해서 우크라이나 쪽이 더 강경하겠구나 중국이 더 강경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나중에 조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포인트들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좋은 배경 지식들이 있으면은 바로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